왼쪽부터 기호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3분의 최고위원 후보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전현희 후보입니다. 기호 2번 한준호 후보입니다. 네, 기호 3번 강선우 후보입니다. 기호 4번 이성윤 후보입니다. 네, 기호 5번 정봉주 후보 소개합니다. 이어서 기호 6번 박진환 후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기호 7번 김민석 후보입니다. 기호 8번 민형배 후보입니다. 네, 기호 9번 최대호 후보입니다. 기호 10번 김병주 후보입니다. 네, 기호 11번 김지호 후보입니다. 기호 12번 박완희 후보입니다. 네, 기호 13번 이언주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이상 모두 13분의 최고위원 후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단상에 모두 올라오셨습니다. 후보자 여러분, 선거인단 여러분께 함께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의 박수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자, 후보자 13분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잠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서로 손을 맞잡고 위로 힘차게 들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후보자 개인의 이름을 연호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원구, 여기 앞에 써있죠? 당원과 함께라고 외치면 여러분 모두 국민과 함께로 화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지은 위원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면 화이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을 내린 다음에 선창을 자, 하면 올릴까요? 네. 자, 좋습니다. 자, 당원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무대 아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내려가셔서 연설 순서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13분의 정견 발표를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발언 순서, 연설 순서는 정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씩의 연설 시간이 주어지게 될 거고요. 연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어서서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없도록 진행 요원들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경 발표 시 구호, 재창, 연호 등 연설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설 시간 5분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연설 시작과 동시에 종이 한번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 1분 전, 그러니까 4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한번 예비 타종 1회, 그리고 5분의 시간이 다 끝나게 되면 또 한 차례 종이 울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3차례 종이 울리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진다는 점 기억하시고 5분의 시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자의 연설 순서는 기호 8번 민영배 후보, 기호 9번 최대호 후보, 기호 13번 이언주 후보, 기호 6번 박진환 후보, 기호 7번 김민석 후보, 기호 11번 김지호 후보, 기호 4번 이성윤 후보, 기호 3번 강선우 후보, 기호 1번 전현희 후보, 기호 2번 한준호 후보, 기호 5번 정몽주 후보, 기호 12번 박완희 후보, 기호 10번 김병주 후보 순입니다. 네, 사전 추첨된 연설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8번 민영배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판이라 박수를 한번 크게 쳐주셔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기호 8번 민영배입니다. 큰 절부터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거 치를 때는 일일이 찾아뵙고 악수하고 전화드리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큰 절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당선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당선이냐고요? 지난번에 제가 22대 총선 치를 때 그
강적이라고 알려진 정치검으로 붙었는데 제가 뭐 잘나서 이겼겠습니까? 누구랑 붙었는지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복당을 받아주셔가지고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탈당을 하게 됐지만 1년 넘게 기다리는 동안 엄청 쫄았습니다. 근데 영락없이 다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최고위원으로 밀어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큰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원들 집회에 가면은 금방 큰절을 올리면 박수를 세게 쳐주시는데 중앙위원님들은 좀 인색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검찰 해체, 윤석열 정권 퇴출,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 민형배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금요일 오후에서는 이재명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2년 반 동안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2년 반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해서 계속 변호인들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죄가 없는 게 밝혀지니까 다시 공소장 변경을 해서 혐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은 바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휴정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피고인 이재명 밖에 나와 있는 동안에 엷은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난번 대선에 져서 이 정치검찰들에게 여기에 인질로 잡혀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은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인질극을 빨리 끝장내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김건희는 소환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부부는 무려 3년 동안 376번 압수수색하고 478명이나 되는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못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을 고통 속에서 말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을 누가 죽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게 누굽니까? 정치검찰 아니었습니까? 정치검찰이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듯이 끊임없이 없는 죄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재명 구출작전, 인질 구출작전을 폐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 구출해야 합니까? 이재명은 지금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저희 민주당의 가장 큰 그리고 소중한 자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가장 힘있는 무기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구출해내야 합니다. 저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서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명심경쟁이니 일극체제니 쓸데없는 헛소리를 짓거려 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훨씬 굳건한 단일 대우로 뭉쳐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 싸움판에서 싸움 좀 해본 민영배가 앞장서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재명 인질을 구출하고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가 지역인데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8번 민영배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9번 최대호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선배 어르신 여러분, 저 최대호, 인천의 박우섭, 논산의 황명선, 수원의 염탱에 왔던 자치분권의 중단 없는 도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 이 자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방정부가 앞장서 뛰면 자치분권은 우리 당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왜 정권개최의 길이 더 빨라지는지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유능한 민주당이 되려면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 광역기초원들 간의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기적인 팀플레이가 빛이 나야 우리가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압승할 수 있습니다. 팀플레이를 살릴 손쉬운 방법 뭐겠습니까? 최고위원회 지방정부 대표인사 한 명은 들어가요. 상호 가교 역할을 할 정도로 인물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에는 없고 우리 민주당에 있는 가치 무엇입니까? 서울도 지방도 다 같이 잘 살아오자는 자치분권의 길, 누가 만들고 누가 실천에 옮겼습니까? 바로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권노갑 상임 고문을 비롯한 여러 고문님들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다면 고문님께 큰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 자치분권의 길이 옳은 길이고 자치분권의 깃발을 우리가 더 힘차게 든다면 그 길이 유능한 민생정당의 길이요, 이기는 민주당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최대호에게 투표하는 것은 자치분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이 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번 22대 국회 성남의 이재명, 수원의 염태영, 논산의 황명선, 강동의 이식, 성북의 김영배 등 단체장 출신 의원들이 17명에 달합니다. 성동의 정은호, 광명의 박승원, 은평의 김민경에서부터 저 땅끝마을 해남의 명영강까지 수많은 단체장들과 지방원들이 정권을 뺏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민주당을 위해 온목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분권 출신 인사들은 민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온 검증된 리더입니다. 동지 여러분, 지역 앞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많은 주택, 출산장려금 지원, 아동수단 지원, 100원 택시, 착한 수레 사업 누가 했습니까? 저 최대호가 최고위 된다면 지방정부의 성공 사례를 당의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영남, 강원, 충청 등 어려운 지역의 원외 지역위원회 지원 예산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렇게 쟁쟁한 분들과 경쟁하게 돼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정권과 잘 싸울 분들도 당연히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야 하고 민생을 살릴 지방정부를 대표할 한 명은 함께 최고위원회에 입성해야 모양새도 좋고 국민들도 민주당에 더 큰 길을 걸지 않겠습니까? 두 표 중 한 표는 반드시 최대호, 기호 9번 최대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저 최대호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자치분권을 살리는 한 표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호 9번 최대호에게 기회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히 5분의 시간 지켜주셨습니다. 기호 9번 최대호 후보의 연설 잘 들었고요. 다음 연설자, 세 번째 연설자는 기호 13번 이연주 후보입니다. 여러분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중앙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이연주입니다. 저 이연주는 그간 정의롭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적 이익이나 작은 이해관계보다 오직 대의와 국민을 위한 길을 걸어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 대장정에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하는 때가 다가왔고, 저 이연주가 당 지도부로서 당대표와 함께 선봉에 서서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간 정의의 상징인 줄만 알았던 검찰이란 칼이 결국은 정치를 파괴하고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린 그 모순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일찍이 문제의식을 갖고 싸워왔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쳐왔고,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왔습니다. 저 이연주의 투쟁력,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이슈 파이팅 능력, 그 점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그보다 더 큰 그림의 지도부로서 최대로 효능감 있게 저 이연주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비상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현 정권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함은 기본이고, 비상시국을 절묘하게 관리하고 외연 확장과 수권 능력 배양을 통해서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이연주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왔습니다. 전략 자산은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연주는 산전수전 다 겪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피지기 백전백승, 상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비상시국의 상대의 전술과 정치판을 읽을 수 있는 고도의 정치 감각과 전략 사고력, 그간 갖은 역경을 경험하고 고민하면서 어느 정도의 통찰력과 균형 감각을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다른 많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내부의 전문가들과 상의도 해가면서 당대표님을 보좌해가며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사법 탄압도 그것이 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저는 그것이 전략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부에 가면 당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을 기민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저는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가장 최적의 후보입니다. 고향 영남과 민주보수 세력에 다져놓은 정치적 지지 기반과 보수 정당까지 경험한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 기반을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저 이연주는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뉴미디어 등 당의 문화를 글로벌화하고 젊게 변화시키고 경제인 출신으로서 미래 전략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로서 그리고 언니 누나로서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제대로 다룰 것입니다. 셋째, 저 이연주가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경제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산업에 비중을 두고 구체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당대표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좀 전에 트럼프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미 대선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의 방향과 통상 대응 전략은 매우 기민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가끔 논의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저 이현주가 당대표와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진하는 민주당,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저 이현주가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3번 이현주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6번 박진환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는 53만 명의 청년 당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청년 후보 박진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제가 부족한 제가 과분한 자리에 도전하게 되어 굉장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미래 세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미 저는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세상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오늘도 버팁니다. 내일도 버티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로 가장 많이 공부한 세대, 어릴 때부터 피아노, 태권도, 합기도, 영어, 수학,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대학을 졸업합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 25만 명, 니트족 40만 명, 도대체 왜 다들 놀고 있는 건지, 도대체 우리 청년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내 선거에 나온 이유는 앞으로 민주당이 대선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대선에 승리할 겁니다.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 세대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청년들 취업 어렵습니다. 집에 놓은 사람 많고요. 평생 대출금 갚다가 죽어야 됩니다. 집 한 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애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최상병 사건을 보면서 국가 무책임의 극치를 저는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과연 이 나라가, 이 국가가 나를, 청년들을 지켜주는지,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씩 긴장이 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이즘을 제안합니다. 좌우 이념이나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을 좀 뛰어넘어서 오직 청년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이나 법안 등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 정책에 성인지 예산과 같이 청년 예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령 청년주택 4평, 5평 이렇게 작은데 그런 코딱지만 방에서 어떻게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그래서 청년 예산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둘째, 입법 과정에서 청년 국회의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정책과 법안에서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청년 경선 참여 원칙을 보장하고 누구나 당당하게 링에서 싸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종합지원센터도 만들어
정치 신인들도 얼마든지 싸워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64억 달러 삼성전자에 투자했습니다. 400억 달러 투자했고요. 일자리 창출 2만 개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집에 있지 마십시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소통하는 현장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왜 청년이 힘들어하는지, 왜 정치를 떠나는지 제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유일한 청년 후보, 행정과 입법, 선거와 정당,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온 저 박진환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청년 당원들을 대표해서 기호 6번 박진환 후보 연설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연설자는 기호 7번 김민석 후보입니다. 여러분 역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 집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폭풍 정국이 예측 불허입니다. 대선 시기를 장담 못할 정도입니다. 다음 지도부는 검찰 정권과 싸우면서 탄핵 요구에 대응하고 지방선거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중 핵심은 집권 준비입니다. 집권 준비가 탄탄해야, 그걸 보여줘야 모든 상황에 대응하고 싸움도 이기고 선거도 이길 것입니다. 당의 집권 준비에 올인해야 되겠다. 당원 교육, 정책 협약, 인재의 양성부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챙겨야 되겠다. 그것이 지선 준비고 대선 준비고 국정 준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당 전체를 보면서 방향을 잡아왔습니다. 국회의장 선거 후에는 당원 주권 강화를 제기했고, 총선 전에는 사꾸라 신당에 선을 그었고, 체포동의안 가결 때는 협잡을 질타했습니다. 매번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첫 깃발을 들었습니다. 총선, 지선, 대선 승리의 중심에 여러 번 서봤고, 집권 준비와 국정 운영도 서포트해봤고, 검찰의 당해도 받고 싸워도 봤습니다. 폭풍 정국의 조타수처럼 최고위원 중에서도 안정감 있게 중심을 잡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 경험, 공정력, 절제력을 갖추고 당대표를 도와서 집권 준비를 확실하게 챙기는 일. 다들 훌륭한 후보들이시지만 현실적으로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역할을 맡을지 먼저 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변방장수가 아닙니다. 우리 당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최대 다수의 의원단을 가지고 당원 주권과 국민 주권의 시대정신 위에선 대체 세력이고 당당한 시대의 주류입니다. 남 탓을 할 여유도, 내부 분란의 여유도 없습니다. 똘똘 뭉쳐서 준비된 집권 세력의 대세를 전속력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준비의 깃발 아래 90대의 권능화 고문님부터 20대의 청년 당원까지 모든 역량이 함께 뛸 수 있도록 당의 각계각층과 소통하면서 통합적인 판을 짜겠습니다. 전체 판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당대표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완전히 올인해서 1년 내에 성과를 만들고 당 지지율을 올려내겠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께서 이번 총선 선대위 해단식 후에 이제 자네들이 책임지고 해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솔직히 제게는 도전의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훨씬 큽니다.
성적이 안 좋을 때의 내상도 아마 훨씬 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저했습니다. 그렇지만 일과 책임감만 생각하고 당과 당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합니다. 20여 년 바닥을 기면서 정치의 원칙을 다시 몸에 새겼습니다. 마지막 당직이라는 각오로 뛰겠습니다. 김민석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당의 일들을 실수 없이 해내왔습니다. 검증받았습니다. 검증된 일꾼 김민석을 민주당 4기 집권 준비본부장으로 임명한다. 지방선거와 대선 준비를 총괄할 본부장으로 준비 책임을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게 역할과 임무와 힘을 주십시오. 제 모든 역량을 다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7번 김민석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11번 김지호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11번 신종 검찰 폭격기 김지호는 최고위원에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6년 전 판교 입주 예정자 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이재명 국회의원에게 주민 의견을 친절하게 전달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불가능처럼 보였던 수술실 CCTV, 계곡 불법 평상 철거, 아파트 원가 공개 등 이재명표 정책을 제진하고 추진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꿔나가는 효능감을 배웠습니다. 민주당 당원전도 그렇습니다.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당원들이 당사 화장실도 출입 못하는 게 어딨냐는 빗발치는 항의 글을 보며 해결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정치적 시작이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인적 쇄신과 개혁 공천에 성공하였고 대승하여 유능한 정치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저 무능한 윤석열 정권 대신 국정을 이끌어갈 국정 운영 능력도 보여달라고 합니다. 유능한 국정 운영 능력은 저같이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본 동지가 옆에서 호흡을 맞출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폭정으로부터 민주 지도자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간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박찬대, 장병태 위원장님과 300여 개의 입장문과 80여 개의 기자회견, 수십 번의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검찰청에 직접 항의 방문하였고 검찰과 대차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검찰 폭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흥신소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 검사들이 증언을 조작하고 압색한 정보를 유출하여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기록된 기소장은 진실인 양 언론에 대변하고 400명 넘는 증인을 재판에 부르고 수사 기록을 몇십만 장씩 생산하여 양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조사를 받고 모멸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검사 폭정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검사들과 2판 4판 죽을 각오로 싸울 최고위원이 필요합니다. 신종 검찰 폭격기 김지호가 필요합니다. 당내 혁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지도자를 뽑을 때 모든 당원이 1인 1표인데 왜 우리는 표의 가치가 다릅니까? 모든 당원이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당원대회를 책임지고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의 전략공천으로 컷오프 되었지만 여러 험지를 돌아다니면서 고군분투하는 지역위를 보며 지역 사무실과 후원회가 몹시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당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테러 암살 미수 현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고 고된 삶이지만 함께하는 동지들과 소중한 존재를 새기며 정치라는 고단하고 위험한 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기호 11번 신종 검찰 폭격기 김지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11번 김지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7번째 연설자는 기호 4번 이성윤 후보입니다. 여러분 역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에 많이 들어와버렸어. 근데 윤석열이 제일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한다요? 바로 저 이성윤 기호 4번 인사드립니다. 벌써 15번째 윤석열은 국민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최병 특검은 끝내 외면나겠습니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용산에 갔습니다. 국민의 출석 요구서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윤석열 바르게이트로 국민을 막았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때와 같은 무도한 정권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이성윤 참담하고 분투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전국 당원대회는 윤석열과 한판 전쟁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30년 전 저는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조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사로 임관한 후에는 거친 성령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사냥하듯 수사하는 무도한 수사 방식도 지켜봐 왔습니다.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공정을 내세운 국민 기만술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윤석열은 자기 편은 수사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상대편만 쥐야장천 압수수색하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의 무도함에 맞서 검사로서 본분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저에게 윤석열은 무지막지한 보복을 가해왔고 올해 3월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받아 검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저는 무도한 윤석열에 맞서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평생토록 검사를 천직으로 알았던 저를 투사로 만든 사람도 최고위원회 도장에 만든 사람도 바로 윤석열입니다. 제가 이 민주당에 들어온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과 윤석열 검찰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국민은 윤석열은 국민의 뜻을 받들기는커녕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는 김건희 듀얼백 수수 의혹 사건,
주가조작국을 덕기에 급급하고 사실상 윤석열 본인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 최혜병 특검도 거부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년이 넘도록 오직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백 번 압수수색과 함께 아직까지도 정치 수사와 정치 기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을 타겟으로 한 표적 수사가 사람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것인지 저도 보복수사와 재판을 여러 번 받고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윤석열과 한번 맞짱 떠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생리도 가장 잘 아는 제가 검찰도 완벽하게 수술해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칩니다. 민주당에 이성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없습니다. 우리 방 지도부에 윤석열이 보기에 가장 짜증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며칠 전 저는 광주 5.18 모욕을 참배했습니다. 민주혁명 앞에서 오울정신을 받들어 윤석열과 맞짱 뜨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 이성윤 초소입니다. 초소이지만 좌고 미루지 않고 직진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선빵을 날리겠습니다. 당원 동료 여러분, 윤석열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신다면 기호4번 저 이성윤을 찍어주십시오. 이성윤과 함께해 주십시오. 이성윤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기호4번 타자 이성윤 당원과 통일차되어 이성윤과 맞짱 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이성윤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강선우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은 강선우입니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 시대 온라인 당원 출신 강선우 최고위원이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고 용산의 괴물을 쓰러뜨릴 강선우,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중앙위원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리버리 강선우, 정말 많이 컸습니다. 저는 인재영입 출신이 아닙니다. 유력한 정치인에게 발탁되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좋아서 저 스스로 손을 들고 민주당에 입당한 온라인 당원 출신입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해서 일했고, 불러주시지 않아도 찾아서 일했습니다. 지난 4년간 온갖 선거를 치렀습니다. 김건희 정권의 단합 속에서 저는 더 강해졌고 더 선명해졌습니다. 당원 강선우가 정치인 강선우가 됐습니다. 강선우를 더 크게 키워주십시오. 더 크게 써주십시오.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 것입니다. 당원 모두가 1인 1표 빼앗겼던 표의 등가성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최고위원 당원 상시 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저부터 냉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더 커진 당원의 힘으로 김건희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김건희 정권에게 가장 눈에 거슬리는 눈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정치 실종, 경제 폭망, 외교 참사, 언론 탄압, 김건희 정권의 목표는 오직 김건희 살리기와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망나니 칼춤을 멈추는 법 아십니까? 그 칼을 빼앗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보호 본능만 남아있는 용산의 저 괴물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저 강선우가 쓰러뜨릴 것입니다. 더 지독하게 싸울 것입니다. 더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왜 싸우냐고 손가락질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이 더 잘 싸우라고 왜 우리가 이토록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지 설명드리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정권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희망으로 들립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대선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8월 18일 8.18 대통령 탄핵 열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종착역은 민주당 정권, 중간 정거장 없습니다. 그 열차 기관석에 저 강선우를 태워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는 유능한 팀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강선우로는 약하지 않냐라고들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 24일간 이어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체포동의안의 가결, 법원의 기각, 그 폭풍우 속에서 저는 강서 대첩을 압승으로 이끄는데 헌신했습니다. 이재명의 생존이 곧 저의 생존이었고 민주당의 생존이었습니다. 하나된 민주당이 강한 민주당이고 강한 민주당이 이기는 민주당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정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기는 정치할 것입니다. 유능한 팀플레이어 저 강선우를 지도부에 반드시 입성시켜 주십시오. 먹사니즘을 실천하는 먹사니스트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은 파탄났습니다. 각자도생 아닌 각자도사의 삶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반지하에 갇혀 죽고 이태원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군대에 가서 억울하게 죽습니다. 국민의 한을 푸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사명입니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굴곡진 삶을 기준으로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이재명의 기본사회 구상 실현해낼 것입니다. 민생을 책임지는 최고위원이 될 것입니다. 한표는 우선 3번 강선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 3번 강선우 후보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8명의 후보가 연설을 마쳤고요. 이제 5명 남았습니다. 다음 9번째 연설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기호 1번 전현희 후보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1번 전현희 인사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생 파탄, 경제 폭망,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가 바닥에 떨어진 윤석열 정권은 오직 민주당 대표와 야당에 대한 검찰과 권력기관을 동원한 포괄적인 정치 탄압에 기대어 정권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대통령 부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권력을 총동원하여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정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는 강력하고 담대한 지도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초보 변호사 시절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서 수십 명이 집단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아기들을 대변한 공익소송을 맡았습니다. 거대 제약회사와 거대 로펌에 홀로 맞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치열한 법정 투쟁 끝에 10년 만에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사회적 부조리와 이를 해결하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 18대 총선 때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인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공감하고 영남 출신으로서 정치적 망국병인 지역주의를 깨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민주당을 선택해서 스스로 정치를 시작한 것이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으면서 먼지털이식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꿋꿋이 임기를 완수하였던 것은 모두 제 앞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를 삼선 중진 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민주당과 당원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에 부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의 진원지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민생은 피폐해졌고 민주주의와 평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은 민생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코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 부부만 옹호하는 용산 권력의 해체 없이는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했던 저 전현희가 국민과 당원과 함께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대한민국 코를 출범시키는데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과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이 선택한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결해야 필승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필승 무기 전현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 주권, 당원 주권 실천하고 민주당의 승리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전현희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한준호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89년 오늘은 저 멀리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오래전 그날처럼 기대와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택하는 오늘 또 다른 민주혁명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 제게 주어진 5분 동안 한준호가 왜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 계신 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중앙 동지 여러분, 기호 2번 한준호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MBC 언론 노동자 출신입니다. 만으로 15년을 일했는데 그중에서 10년을 정권에 맞서 공영방송을 지켜내기 위해서 파업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편법적인 안건 의결에 항의하러 방송통신위원회에 방문했는데 그곳에 제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겪었던 세상 너희에겐 없을 거야. 그 자리를 물려주고 나왔던 후배들이 바로 그곳에서 피켓을 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싸움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과거 우리 언론은 권력과 어떻게 유착이 되어 있었습니까? 권력의 신경에 거슬리면 그 기자들의 그늘 끊어 순종을 시켰습니다. 방송사들은 땡전 뉴스에 집착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정부는
바로 그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언론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오늘 후보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언론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언론개혁의 실패가 바로 지난 대선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장악하려는 언론 권력과 방송 장악,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개혁이라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윤석열 정권과 벌이는 더 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새로운 민주정부를 열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50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두 번의 크나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언론 장악에 맞서다 크게 실패했고 지난 대선에서 석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MBC에서 저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배웠고 국회에 들어와서 그 경험으로 싸우면서 제 칼은 더 날카롭고 더 빨라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의 후방 저격수를 자처해왔습니다. 앞에 나서기보다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을 터주는 것이 한준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원 동지들은 그런 저를 이재명의 호위무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실장으로 그 곁을 지켜왔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치밀하게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 한준호 이제 후방 저격수가 아닌 전방의 선봉장이 되고 싶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저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언론개혁의 선봉장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각종 비리 의혹을 밝혀내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제4기 민주정부를 열어낼 수 있도록 그 선봉에 서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개혁의 선봉들로 세워주십시오. 그 개혁의 선봉 중에 언론개혁의 선봉을 한준호로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싸울 줄 아는 한준호, 싸워본 한준호, 반드시 최고위원회 보내서 언론개혁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한준호 이제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떠나서 우리 민주당의 장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가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띄워주십시오.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읽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2번 한준호 끝까지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한준호 후보의 연설 들었습니다. 이제 3명의 후보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연설자는 기호 5번 정봉주 후보입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싸우는 이 현장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선배 여러분, 중앙당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중앙위 여러분, 의원님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기호 5번 정봉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부족함 때문에 정치적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컷오프 됐고 이번에는 공천이 확정됐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거리에서 지금도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부족함이든 제 억울함이든 희생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승리가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20일까지 하면요, 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이 200만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승을 보내줬던 국민들이 싸늘해졌습니다. 민주당의 본진인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하루도 꼴 보기 싫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라고 하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탄핵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기이고 용기이고 행동이며 실천입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싸움도 싸워본 자만이 싸울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세등등할 때,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될 때, 모두가 숨죽여 있을 때 저 정봉주는 혈혈단신 혼자 싸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옥을 갔지만 결국은 그 교활한 이명박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결기, 그 투시로 윤석열을 끝장내겠습니다. 제대로 된 전투력을 보이겠습니다. 입으로 하는 탄핵이 아닌, 입으로 하는 윤석열을 끝장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투사의 모습, 전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앞장서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현역 의원님들은 탄핵을 말씀하기가 불편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거리에 당원과 국민들과 소통하는 원외 최고인사, 최고위원 1명 정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싸우고 저처럼 자유롭게 탄핵을 얘기할 수 있는 저 정봉주는 거리에서 당원과 국민과 함께 힘차게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면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돌파력을 보이겠습니다. 여기 있는 당원 동지들을 똘똘 묶는 통합력을 보이겠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국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 그들까지 끌어낼 수 있는 친화력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탄핵 전선이 국민들이 민주당이 진정으로 잘 싸우고 있구나, 민주당은 국민들의 말에 부응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집권할 수 있습니다. 집권 사기는 앉아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서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에 돌아온 정봉주, 준비된 전사, 저에게 원외 최고위원으로서 소임을 맡겨주십시오. 다시 몸을 던지겠습니다. 윤석열을 끝장내겠습니다, 여러분. 정봉주는 합니다. 다시 감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도한 윤석열 정권 탄핵하고 끝장내는데 정봉주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호 5번 정봉주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12번 박완희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꿈을 품고 지방자치 현장에서 풀뿌리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청주시의원 박완희입니다. 1년은 12달,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배는 12척. 기호 12번 박완희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130년 전 조선은 오늘날 윤석열 정부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부패한 봉건제, 신분제는 검사 독재 특권 세력으로, 무능한 경제 정책은 중산층의 몰락과 최악의 무역 적자로, 외세의 굴욕적인 외교는 오늘날 친일 매국적 외교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무능한 왕과 외척의 국정농단은 윤석열, 김건희의 모습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선 것은 변방의 동학혁명군이었습니다.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외세로부터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130년 전 동학혁명은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의 혁명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웠습니다. 250만 당원과 민중 세력은 더욱 강하고 거대해졌습니다. 1700명의 지방의원들은 의병장이 되어 앞장설 것입니다. 제2의 촛불혁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지방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당 중앙과 지역 장마당을 연결해야 합니다. 지방의원이 그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방의원 출신 최고위원이 의회를 순회하며 당 중앙과 일체감을 높일 때 제2의 촛불혁명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당원 동지 여러분, 지방의원은 민주당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단식 투쟁으로 지방선거를 부활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맞서 단식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지방의원들은 또 성장해왔습니다. 이제는 지방소멸 타겟책을 주민 스스로가 모색하는 균형발전, 자치분권의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안착시켜야 합니다. 지방의원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는 당원 주권이 필요합니다. 지방선거 기간에 211개 기초의회 중에 180곳을 순회했습니다. 지방의원들 가슴에 돌덩이 하나씩을 안고 있더군요. 장기판의 쫄이라는 수모 속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짬짬이 공천이라는 관행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원 규정대로 당원 경선을 통해 공천을 해야 합니다. 완전 경선, 당원 주권, 지방의원 독립은 다른 말이지만 같은 뜻입니다. 당원이 직접 후보자를 선택할 때 당원 주권이 실현되고 수직적, 종속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지방의원이 자주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당원과 국민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당과 당원이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국민의 신뢰 속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원내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밝혀내고 원내에서는 지방의원과 당원이 하나 되어 민생 현장을 살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 두 개의 노선이 병행될 때 우리는 윤석열 정부라는 국가적 비극을 끝장내고 이재명과 함께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원희가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당심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탄핵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유일한 지방의원 후보, 최초 기초의원 후보, 기호 12번 박원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 혁신의 역사, 기적을 박원희와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2번 박완희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후보 기호 10번 김병주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성! 예비역 육군대장 여러분께 거수경례로
인사드렸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읽으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저는 이번 경선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상임 고문님들, 또 지역위원장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을 때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야, 김병주가 우리 민주당의 보배다. 이번에 한국과 일본 동맹 국민의힘 혼낼 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나는 김병주 지지한다. 이렇게 해줬을 때 너무 힘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서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평소 안부 전화 안 하다가 필요할 때 전화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고문님들, 상임 고문님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저희가 부모님한테 전화하듯이 안부 전화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외 지역위원장님들한테는 2달에 한 번 정도는 전화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최고위원회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응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의 강자입니다. 더 소통해서 당원 중심의 우리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저 강원도 태백에 광산촌으로 갔습니다. 강부가 되었습니다. 막장 인생, 죽음을 무릅쓰고 강부가 되어서 강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항상 어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육사 가서도 포병장교가 되었는데 미래전이 하력전이라서 포병장교가 됐더니 포병이 비주류입니다. 포병이 주류고. 그래서 진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포병은 마지막 계급이 2스타나 3스타입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해서 11년 만에 포스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역 후에 민주당을 왔습니다. 민주당에 오니까 육사 출신 선후배, 군 선배들이 배신자라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저를 막 매도하는 겁니다. 작년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하고 나섰을 때 육사 총동문회와 40기에서 저 동기들이 제명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좋아서요.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이 저의 비전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종국에 가서는 통일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비전,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겠다는 비전이 같기 때문에 제가 싸워왔습니다. 네. 2주 전에 4일간의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108대 1 전투. 국민의힘을 혼냈는데 4일 후에 사과했습니다. 이것이 김병주입니다. 네. 최고위원 되면은 저는 윤석열 정부 맞서는 최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최고위원 되면은 정권 찾아오겠습니다. 0.7%의 아픔을 딛고 중원을 정복하는 선봉자. 저가 되면 최소한 3% 이상 개인기로 중원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만들 수 있습니다. 중원에 점령하는 선봉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민주당 하면 이기자 세 분 한 분 아시죠? 민주당! 이기자! 김병주 하면 힘내라 세 분 해주세요. 김병주! 힘내라! 고민하지 말고 10번 생각해도
네. 기호 10번 김병주 후보님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13분의 후보 여러분께서 연설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투개표 방식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당규 제4호 제42조에 따라 구성됩니다. 투표 방법은 투표소 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됩니다. 투표는 1인 1표 2인 연기명제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지난 금요일 오후 4시 40분부터 오늘 오후 4시 40분까지 4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아직 투표를 못하신 권리당원께서는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선거인단은 현장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장마철 재해에 대비하도록 단체장 및 시도위원회 의장단 등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13분의 연설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네,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네. 멋진 연설 해주신 우리 13분의 후보자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일어나 보시고요.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네. 13분의 연설이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정말 멋지고 힘찬 연설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투표를 시작할 텐데요. 투표는 이계호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의 투표 선언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온라인 투표는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린 투표 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투표소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요. 기표소로 가셔서 직접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이곳 대강당의 문을 열고 나가시면 오른쪽 복도에 기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표소로 나가시면 되고요. 투표소 투표와 잠시만요. 아직 나가지 마시고 네, 투표소 투표에 대한 설명을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지선 정당과장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오지선 과장님의 설명 듣고 투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잠시 앉아 계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장 투표 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장입니다. 네, 먼저 간략히 오늘 온라인 투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진행할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위변조 방지, 무결성, 비밀투표, 검증 가능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투표하는 즉시 투표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이와 동시에 블록체인 노드에 분산 저장이 되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투표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 카드를 드립니다. 이 카드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카드를 리더기에 접촉한 후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화면이 투표 화면입니다. 오늘 후보자 2명을 터치하시면 되고 2명 모두 선택하지 않으면 투표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마치신 후 아래쪽에 투표 완료를 터치하면 확인창이 뜹니다. 선택 완료를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고 종료 후에는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선택을 하시면 다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완료하고 투표 완료 알림을 확인한 후 나오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오늘 투표는 정당이 사전에 결정한 대로 16시 4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지선 정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직 투표를 개시한 상태는 아니고요.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이계호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의 투표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비경선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는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린 투표 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소 투표는 지도부와 후보자들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선거인단 여러분이 차례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투표소 투표와 온라인 투표 모두 오늘 오후 4시 40분까지입니다. 선거인단께서는 반드시 4시 40분 전까지 투표를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3시 16분이고요. 여러분께서는 4시 40분까지 투표를 마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차례로 기표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투표 대상자이신 선거인단 분들은 온라인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권리당원들께서도 계속 온라인 투표를 참여해 주시고요. 선거인단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우리 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투표 진행 요원들께서는 투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인단 여러분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